안녕하세요. 김중섭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두려움, 친구, 조언, 꿈. 오늘은 이 네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는 본능인데요. 요즘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동물과 어디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동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짖고, 침 흘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지어 오줌을 싸기도 하죠. 이렇듯 동물은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주의가 흐트러졌을 때 어떤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위협이 아주 큰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은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만약 오늘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죠. 두려움을 마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든 안정을 취하고 변화를 멀리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또 몸을 소중히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내가 숨 쉬는 거에만 관여하고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면서 살다가 결국 죽을 때가 온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언젠가 찾아와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 친구와 함께 오신 분이 있나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좋은 친구를 두신 분이 많네요. 예.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토요일인데 무슨 강연을 가? 나랑 롤이나 한 판 해. 이런 친구 있죠? 이런 친구 있으면 놀지 마세요. 네. 농담이고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던 그건 친구의 자유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는 자신의 의지가 문제이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만약 경상도에서 왔다면 마, 니 미친나? 그거 왜 연락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테고 충청도 친구라면 어휴, 그건 안 되는겨.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무언가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핑곗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익숙하던 자신의 친구가 낯선 행동을 해서 자기와 멀어질까 두려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에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애꿎은 친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원수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남겨두십시오. 또 하나의 방해 요소는 조언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해서 그들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승, 선배, 멘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오히려 독이 되기 쉽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언이 그들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답은 그들의 정답일 뿐 우리들의 정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결국 광신도로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뜻깊은 조언을 들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했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때 더 이상 맹신은 없게 됩니다. 맹신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요. 이런 조언을 상품화한 것으로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내용을 담은 자기계발서도 많지만 그 단지 팔아먹기 위한 양산형 자기계발서에는 딱 두 종류의 이야기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는 헛소리입니다. 네.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는 10살만 먹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라. 술과 담배를 멀리해라. 여자를 멀리해라. 남자를 멀리해라. 오빠를 믿어라. 그리고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꼭 똥을 싸라. 뭐 이런 말은 꽤 그럴싸하지만 삶에 불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헛소리입니다. 똥을 저녁에 싸면 좀 어때요? 말이 올 때 싸는 거지. 누군가 유명하다고 해서 혹은 남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사유하십시오. 자, 제가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꿈 5가지를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럼 그 종이를 꺼내 보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필기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필기구로 밑줄 긋는 걸 할 건데요. 색깔이 다른 펜이면 더 좋습니다. 뭐 빨간 펜이나 파란 펜, 초록색, 뭐 아무 색이나 꺼내서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적은 꿈 5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시간이 충분하고 또 아무런 자원의 제약이 없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하나만 그어도 좋고 5개 모두 꿈에 밑줄을 그셔도 좋습니다. 아까 꿈을 쓰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쓰셨을 거고 밑줄을 그실 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고 금방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못 치신 분 계신가요? 밑줄? 예, 다 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줄이 하나도 없으신 분? 네, 없으시고요. 하나, 둘, 네, 셋, 넷, 5. 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꿈에 밑줄을 그어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꿈을 예쁜 글씨로 적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어떤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그 다음 친구, 그리고 조언,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보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용기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니인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 또한 많습니다. 반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척이나 용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잃고 뭐 거지가 돼야 돼? 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언제라도 잃을 수 있다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사람은 뭐 언젠가 다 죽잖아요. 죽게 되면 모두 잃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새로운 무언가 시작할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를 가까이서 마주할수록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제 강연으로 용기를 조금 얻으셨나요? 용기를 얻으신 분이 별로 없네요. 네. 뭐 미리 용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 거죠? 혁명은 저절로 떨어지는 서가가 아니라서 직접 떨어뜨려야 한다고 체게바라가 말했습니다. 내면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열매가 있다면 지금 손을 뻗으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고맙습니다.